비건 체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이 꽤 순탄하게 흘러간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 꽤 아쉽네요. 일주일 비건으로 사는 것이 제 삶을 크게 바꾸지는 못했어요, 사실. 근데 비건이즘으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고 제 우려와는 달리 생활해보니 마냥 어려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거창하게 도전! 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도전이랄 것도 없는 일상에서의 아주 사소한 변화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비건이즘의 편견, 오해를 깰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여러분도 생활하시면서 이따금씩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갑자기 장소가 바뀌셔서 놀라셨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친환경 쪽으로 Q&A를 진행해보고자 밖에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일주일 도전기는 끝이 났고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을 간추려서 설문조사까지 해서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비건과 비건이즘의 정의부터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비건은 말 그대로 베지테리언, 즉 채식주의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동물성 식품을 제외하고 과일, 곡식이나 야채를 먹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건이즘은? 비건에서 파생된 말로 단순히 육식을 피하는 식습관에 그치지 않고 가죽 제품, 양모, 오리털, 동물화학 실험을 통한 제품 등 동물성 제품 사용을 피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채식주의자 내에서도 각각의 엄격하고 세부적인 기준으로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비건. 비건은 모든 동물성 성분, 예를 들자면 육류, 우유, 계란, 꿀 등을 소비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베지테리언. 동물의 도살을 요하는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주의로 동물의 착취를 요하는 것인 우유, 계란, 꿀까지는 소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페스코 베지테리언. 이들은 해양 동물까지는 하는 소비를 말합니다. 그 중에는 우유, 계란을 소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플렉시테리언. 비건을 지향하지만 간헐적인 육식은 허용하는 단계입니다. 채식주의에는 이보다 더 많은 단계가 존재해요. 그러므로 비건이즘을 하는 사람은 모두 야채만 먹어야 하나요? 의 답변은 정확히 말하자면 아니요, 입니다. 비건이즘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엄격한 비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비건이즘 자체는 식습관의 문제가 아닌 삶의 방향성의 문제이니까 그 둘이 그렇게 큰 관련은 없을 것으로 보면 돼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하는 일은 최대한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동물 착취는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크게 식생활, 의류, 동물원, 산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식산업, 축산업에 동원되는 동물들, 즉 우리가 먹는 소나 돼지, 닭들은 태어나서부터 육지를 위해 거세가 되거나 꼬리, 어금니가 잘리는 등의 신체 훼손을 당하기도 하고 몸을 돌릴 수조차 없이 좁은 강물들에서 강제적인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과 출산만을 쉴 새 없이 반복하며 밀실사육을 당하다 살처분과 도살로 고통스럽게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식 메뉴인 치킨. 맛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가 아주 많은데 고기를 얻기 위해 닭들은 자연 수명이 20-30년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35일 만에 도축되기도 합니다. 또한 달걀을 낳는 산란계는 매일매일 달걀을 낳다가 1년 4개월 정도가 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살처분이나 도축됩니다. 두 번째, 의류, 패션업계에서 동물 착취는 빠지지 않을 정도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겨울의 따뜻함은 앙고라털, 양모, 가죽, 패딩 등등은 동물들의 수많은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패딩 점퍼를 떠올리실 수 있겠는데 패딩 점퍼에는 오리, 거위털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지만 따뜻한 겨울을 위한 다운 패딩 한 벌에 15에서 20마리 가량의 오리나 거위털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태어나고부터 6주 간격으로 일생 동안 5회에서 15회에 걸쳐 산채로 털을 마구잡이로 뽑힌 후 도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 가구, 생활용품 등으로 널리 쓰이는 가죽 제품,
면적이 넓기 때문에 대체로 소가죽을 많이 쓰이는데 가죽 소파를 하나 만들기 위해 약 5마리의 커다란 소들이 희생된다는 사실 또 알고 계셨나요? 뿐만 아니라 도살 시기는 가죽 퀄리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지 6개월 미만의 송아지를 도살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도살 과정에서 소들은 궁핍하고 비좁은 공간에서 살며 마취 없이 거세, 낙인, 꼬리절단, 뿔절단과 같은 끔찍한 일들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마지막 3번째, 동물원.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이 모여있는 동물원 또한 수많은 동물들의 착취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소비하면 안 되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리 규모가 큰 동물원이라 하더라도 이상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이 없는 동물원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동물원이라는 곳은 본질적으로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구조예요. 본래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던 동물들을 억지로 생포해 와서 기후와 생태 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사육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의 흥미를 위해 동물 쇼를 한다거나 사방이 투명한 유리 사육장 안에서 쉴 틈 없이 전시당하는데, 이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득한 환경 속에서 동물들은 자신의 분변을 먹거나 의미 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명 상동증이라는 증세를 보이는데, 실제로 북극곰이 쇠창살에 얼굴을 비비며 고개를 끊임없이 흔드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곰이 테크노 춤을 춘다 라면서 손뼉치며 관람객이 늘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동물원은 귀여움과 꿈이 가득한 공간이 절대 아니에요. 동물원만큼은 제발 소비를 멈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려워요. 흔히 미디어에서 채식주의자는 육식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충족되지 않아서 영양 결핍이 올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중 대표적인 것으로 뭐가 있냐면 단백질, 칼슘, 철분,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요오드, 비타민 B12 등이 있는데요. 좀 많죠? 대부분 채소와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채식의 단계에 따라 섭취하는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채식은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적절한 권장량을 꾸준히 잘 먹어만 준다면 영양 결핍이 올 만큼 건강에 무리를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물론 식물에서 합성할 수 없는 비타민 B1, 2와 같은 영양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채식으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비건이나 베지테리언 라벨이 붙어있는 비건용 영양제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양분 섭취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임신이나 모유 수유 등의 특수 상황, 채식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단순 섭취만으로는 부족한 영양분들을 의사와 상담해서 보충제를 먹는 것이 좋겠죠? 만약 채식주의를 하다가 영양 결핍이 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필요한 영양소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극단적이고 장기적으로 다이어트, 이런 채식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식을 하던지 하지 않던지 영양 불균형이 오는 식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건 위험하니까요. 쉽게 얻을 수 있고 오히려 과잉 섭취하면 좋지 않은 영양소도 존재하니까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절하게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Q&A까지 마쳤는데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비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않으세요? 저는 비건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일주일을 통해 잘 알게 돼서 위에 설명드렸던 블랙시테리온 간헐적 육식은 하되 최대한 비건이즘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할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It's 비건 체험기는 여기서 끝!